심시한부 실사격 실시하겠다. 사격 구간 사격! 우크라이나에 기상천외한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평범한 견인식 자동 대공포로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트럭과 결합해 바퀴가 생긴 견인식 포랍니다. 드론이나 헬리콥터 등을 효과적으로 격추하기 위해 구시대의 무기를 기동성 있게 개조한 급조 방공무기죠. 최근 방공무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전을 예로 들면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월 1일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예산 토론회에서 대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전했고요.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지원을 요청했어요. 러시아도 방공무기 관심 많아요. 뉴스위크는 러시아가 대공방어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 세계가 방공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드론 때문이에요.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거 다들 아시죠? 저는 기자니까 자료로 얘기할게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0년 세계 밀리터리 드론 시장 규모는 106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7년 19년 대비 1.4% 늘어난 수치로 다소 낮은 성장률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매년 12.78% 성장해 오는 2028년에는 261억 2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방공무기에게 실컷 하다가 갑자기 드론 얘기하니까 3천 보러 빠지는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이게 정석이에요. 뾰족한 창이 개발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견고한 방패가 만들어지죠. 그럼 다시 가볍고 날카로운 창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두께가 얇지만 엄청 튼튼한 방패가 나온답니다. 이게 밀리터리예요. This is military.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장담하건대 미래도 똑같을 거예요. 창과 방패의 싸움.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튼 아까 얘기했던 신기반기한 급조방공무기 있죠. 그것과 비슷하지만 정식적으로 바퀴가 달린 방공무기가 우리나라에 출현했다고 해요.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희왕점 캡쇼 신기반기하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러 가실게요. 육군이 지난 6월 10일 미래형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를 선도할 시범 부대를 출범하고 이들이 운영할 7종의 신규 무기체계의 명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우리 국방력 향상에 진짜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무기가 하나 있어서 월밀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고자 안흥사격장에 왔습니다. 어떤 무기인지 지금 보러 가시죠. 중대장님, 최근 방공무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우리 군의 방공무기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유인기에 대한 위험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인기도 점점 소형화되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중 위협이 더욱 증대돼서 현재 저희 방공병과에서는 최대한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무기체계를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력화된 천호 장비는 무인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적 명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호는 최근에 이제 육군 명명식 때 하늘천, 그다음에 범호자를 써서 하늘을 비상해서 날아다니는 호랑이라는 뜻으로 지어졌고, 천호가 전력화되기 전에는 기존에 저희 병과에서는 발칸, 그다음에 자주발칸, 비호 복합, 천마, 신궁 등 이런 다양한 무기를 이제 사용하였었는데, 발칸이 이제 5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천호 장비가 도입되어서 현재 전력화돼서 평가 중에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요, 천호가 개발 착수한 지 6, 7년 만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빨리 만들어진 것 같은데. 비호에서 쓰던 궤도형 대신에 K808 차륜형을 도입하였고 30mm 대공포인 비호를 기초로 해서 국산화 작업을 통해서 천호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개발 시간과 연구 기간이 대폭 줄여졌습니다.
어떤 점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차체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륜형으로 바뀌면서 소음도 적고 자체 기동력이 좋아졌다 보니까 최대 속도도 90km/h 속도로 이동하면서 빠른 기동력을 통해서 포병 부대의 포와 그다음에 전차 부대의 전차를 직접 지원해서 그 기동력을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전차 부대와 포병 부대의 방어를 책임지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핵심 무기인 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천호 같은 경우에는 발칸의 대체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발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가 유효 사거리가 1.8km였던 반면 천호 같은 경우에는 유효 사거리가 3km로 비약적으로 사거리가 향상되었고, 두 번째로 명중률 부분인데 발칸 같은 경우에는 사수가 유관에 의해서 조준을 하다 보니 실수도 많고 명중률이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면 천호는 전자식 추적기를 도입함으로써 추적기를 통해 자동 추적 모드와 열상 모드를 통해서 명중률과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전기식 모터도 달려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민 현상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천호는 전기식 장치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유압식이 아니어서 재밍에 대해서 완전히 극복하였고, 오늘 실시했었던 사격 훈련관에서도 단 한 건의 재밍도 없이 무사히 대공 사격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탄이 탑재될 예정인가요? 고폭소위 자폭탄, 고폭소위 예강 자폭탄, 훈련 예강탄, 모의탄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겠습니다. 고폭소위 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유효 사거리인 3km에서 자폭하면서 파편들이 터지면서 사격이 되는 거고, 고폭소위 예강 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예강이기 때문에 발사한 동시에 불빛이 발생되고 유효 사거리인 3km 지점에서 폭파하는 탄이 되겠습니다. 포 사이에 이렇게 네모난 물체가 하나 있던데요. 그 물건은 뭐예요? 그 물체는 뭐예요? 포 사이에 있는 저 네모난 물체는 광학 추적기인 EOTS 장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발칸과 비교했을 때 명중률과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장비인데, 이 EOTS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8km까지 추적이 가능하고 열상 모드와 TV 화면 모드 2가지를 갖고 있어서 열상 모드를 사용했을 때는 온도 차이를 이해해서 추적이 가능하고, TV 화면 모드에서는 시계가 좋지 않았을 때 정확하게 물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추적기가 대부분이 다 수입에 의한 제품이고, 이번 저희 천호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국산화되어 자체 관리나 유지, 수리에서 뛰어나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네모난 물체가 말씀해 주신 거 외에 2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유관 조준기 같고 하나는 피하 식별기 같거든요. 지금 제가 레이더를 못 찾겠어요. 레이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못 찾은 거예요? 이번에 개발되었던 천호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가 없습니다. 최근 전력화된 방공 C2A와 연동 시스템을 통해서 방공 C2A에서 탐지하고 수신받은 각종 탐지 정보를 신속하게 무선으로, 유선으로 천호에게 제공돼서 추적과 사격 명령을 동시에 하달하기 때문에 레이더가 없어도 천호는 사격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더 무기가 장착되지 않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비용이 되게 줄어들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공 C2A가 25년까지 완료가 돼서 유무선망이 정확하게 구성이 돼서 천호가 다 작전 배치가 된다면, 국산화가 안 되고 대부분이 다 해외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 절감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전력인데 오늘 천호의 첫 실사격 훈련이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훈련인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훈련했었던 대공 사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즉각 적의 공중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실제 사격을 통해서 자신감을 배양하고, 그에 따라 정확한 사격 절차를 통해서 완벽한 대공방어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오늘 훈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전력화된 부대에 대한 긴장감과 걱정이 가장 컸었고, 특히 사수와 반장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사격인 만큼 사수와 반장들은 더 큰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모든 부대원들이 완벽하게 대공 사격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서 날로 갈수록 향상되는 공중 위협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 업체 약 20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국산화율은 한 95% 정도 됩니다. 천호와 같은 저고도 방공 무기가 해외는 흔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중동 국가나 유럽에서도 많이 희망하는 무기 체계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큰 수출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진짜 신기반기 어마무시하죠? 천호는 오는 2031년까지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다양해지는 미래 공중 위협에 대한 방공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다 못해 하늘 찢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전에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많이 받아서 월밀 때 먼저 찢고 싶어요.